요즘 유행하는 MBTI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마이어란 사람과 그 딸 브릭스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주고 수입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뭐 16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은 정식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검사 결과는 되도록이면 믿지 말고, MBTI 검사를 원하면 정식 나처럼 정식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 MBTI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가지 선호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MBTI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많이 쓰고 왼손잡이는 왼손을 많이 쓰죠. 근데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왼손을 안 쓰진 않아요. 왼손도 같이 써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글씨 쓸 때 오른손으로는 펜을 잡지만 왼손으로는 종이를 눌러서 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하죠. 칼질을 할 때도 오른손으로는 칼을 잡지만 왼손으로는 물건을 잡고 오이 같은 물건을 잡고 칼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양손을 다 써요. 다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편한 거고 왼손잡이는 왼손이 편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외향형인 사람이라고 해서 외향만 쓰진 않아요. 외향과 내향을 같이 써요. 다만 외향형은 외향을 사용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고 외향을 사용하는 걸 선호하고, 내향형인 사람은 내향을 사용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고 내향을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향형인 사람이 내향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는 내향형인데 왜 외향을 써?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양쪽을 다 쓰니까.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건 대체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말하려는 내용은 중요합니다. 대체적인 경향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외향과 내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에너지를 내부, 내 마음속, 내 정신세계, 에너지를 내부에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내향형이고, 에너지를 외부에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외향형이에요. 그래서 내향형은 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외향형은 보통 행동을 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을 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향형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곳에 있을 때, 내향형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힘들어해요. 혼자 있는 게 좋아. 근데 외향형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막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에너지가 넘쳐요. 혼자 있는 걸 싫어해요. 요즘 코로나 시국에 내향형은 별로 영향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어차피 나는 주말에 집돌이였어. 밖에 안 나가. 근데 코로나 시국에 밖에 안 나가는 게 별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외향형인 사람은 주말에 밖에 나가고 여행 가고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외향형은 마당발인 성격이 있어요. 외향형은 마당발인 경향이 있고, 내향형은 몇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친구로 두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런 경향이 있고, 자, 이제 두 번째 척도로 넘어가면, 이거는 정보를 얻는 방법을 말하는데, 감각형은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해요. 오감이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해요. 직관은 보통 육감. 육감이라는 뜻이 6가지 감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저거는 5가지 감각이고,
6가지 감각이 아니라 6번째 감각이란 뜻이에요. 그 영화 제목에 드는 Sixth Sense, 6번째 감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감각형은 저 육감, 직관이라는 말을 좀 많이 어려워해요. 많이. 비유로 말하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본다는 게 뭔지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듣는다는 게 뭔지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감각형인 사람은 저 육감을 사용해보는 경험, 직관을 사용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육감이 뭔지 직관이 뭔지 잘 몰라요. 어려워해요. 그렇지만 뭐 직관형인 사람들은 오감을 평소에 사용하기 때문에 오감을 사용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감각형인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는 편이고, 그리고 실용성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직관형인 사람은 직관, 육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가능성,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배운 거 그냥 배우면 되지 뭐 어디다 쓰는 데는 난 관심 없어. 나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더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이런 차이점이 있고,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꽃다발을 딱 들고 간다. 이런 상황에서 감각형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야, 꽃이 장미꽃이네, 꽃이 새송이네, 꽃이 이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정보를 얻어요. 그럼 직관형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저 남자가 왜 꽃을 들고 가는 거지? 여자친구 만나나? 프로포즈 하나? 누구 생일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요. 보통 감각형은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고, 직관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감각형은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직관형은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면, 사고형은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논리로 의사결정을 해요. 옳다, 그르다.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야. 이걸로 의사결정을 해요. 감정형인 사람은 주로 관계로 의사결정을 해요. 이건 우리 관계에 좋다, 나쁘다. 이건 우리 관계에 좋은 일이야, 좋지 않은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너희들 지각하지 마라. 지각한 사람에게는 내가 5대 때릴 거야 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쳐요. 근데 어떤 학생이 지각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지. 너 왜 지각했냐? 물어봤는데 학생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을 했어.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감정형 선생님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했구나. 내가 5대 때린다고 규정을 정했지만 내가 이번에는 정상 참작해서 때리지 않으마. 이렇게 하는 편이고, 사고형은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을 한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너는 지각했으니까 5대 맞아야 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고형 입장에서 봤을 때 감정형은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지 맘대로야. 때린다고 했으면 때려야지. 왜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봐주지?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근데 감정형이 봤을 때 사고형은 굉장히 냉철해 보여요. 비정해 보여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냉정해 보여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을 했는데 좀 봐주지. 그걸 비정하게 이렇게 때리고 그래. 이런 성향이 있죠. 보통 이렇게
이 서로 반대지표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잘 이해를 못하는 편이에요. 비유를 말하면 나는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게 편해. 저 사람은 왜 왼손으로 밥 먹지? 야, 나처럼 오른손으로 밥 먹어 얼마나 편한데 왜 어색하게 왼손으로 밥 먹지? 이런 것처럼 외향형을 자주 쓰는 사람은 내향형을 자주 쓰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런데 이걸 안다면, 왼손잡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구나, 이걸 안다면 조금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내가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게 편하구나.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서로 충돌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감각하고 직관은 그러니까 감각하고 직관은 어떤 형태로 충돌하냐면 그냥 옷 입는 거. 직관형은 옷 잘 입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감각형은 옷을 예쁘게 입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대체적인 성향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감각형인 사람이 직관형을 바라보면 야, 옷 좀 잘 입지. 옷을 왜 그렇게 막 뭐라고 그러지? 패션 파괴자? 왜 이렇게 패션 파괴자처럼 옷을 입니? 이러고 직관형은 내가 편하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충돌을 하는 편이고, 내향형과 외향형은 어떻게 충돌을 하는 편이냐면 내향형은 외향형이 너무 시끄러워.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그리고 외향형 입장에서 내향형을 바라보면 저 자식은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는데 말이 없어. 말 좀 하지. 말을 하라고 해도 말을 안 해. 이런 거. 말이 없어서 불만이고 말이 많아서 불만이에요. 보통 이런 충돌을 하는데 이 둘 사이의 충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충돌은 상당히 커요. 이 충돌은. 왜냐면 이건 의사결정 방법이니까. 감정형이 사고형을 보면 사고형의 의사결정, 사고형의 판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사고형이 감정형을 바라봤을 때는 감정형의 의사결정, 감정형의 판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엄청 싸워요. 근데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사고형인 사람은, 내가 사고형이구나. 내가 논리,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정형의 의사결정을 좀 존중해줬으면 해요. 반대로, 감정형도 마찬가지. 감정형도, 내가 감정형이었구나. 내가 관계지향적인 판단을 하고 내가 좋다 나쁘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고형에서 논리적인 판단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줬으면 해요. 물론 둘 사이에 의견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견이 좁혀지면 좋겠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별 수 없이 적절한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좁혀야겠죠. 아니면 주먹으로 결정해야 하나? 그러면 안 되고 적절한 대화와 타협으로 의견을 조율해야 돼요. 자, 판단형하고 인식은 행동 기준에 따라 달라요. 판단형은 판단, 달리 말하면 빠른 결정을 내리는 걸 좋아해요. 빠른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빨리 세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걸 좋아해요. 반대로 인식형은 빠른 의사결정을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느린 의사결정을 좋아해요. 그리고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별로 인생의 계획을 쌓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 계획대로 실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판단형은 시간이 쫓길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시간이 쫓겨 이제 마감에 임박했을 때, 시간이 쫓길 때 판단형은 시간이 쫓기고 마감이 임박되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해요. 왜냐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판단형은 보통 빠른 의사결정과 계획을 짜서 미리미리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미리미리. 인식형은 마감에 임박했을 때 시간이 쫓길 때 없던 능력이 생겨.
없던 능력이 발휘돼요. 그래서 인식형은 의사결정을 늦게 하고 그런 스릴을 느끼는 걸 스릴을 느끼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긴 좀 그런데 닥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닥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판단형이 보기에는 인식형이 어떻게 보이냐면 아유 엄청 게을러 보여. 결정도 안 해. 다음 뭐 이게 리포트 혹은 보고서 작성이 일주일 남았는데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 결정도 안 해. 계획도 없어. 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하루 남겨놓고 닥쳐서 해. 근데 보고서는 만드네? 그러니까 판단형이 보기에 인식형은 게으르다고 느껴요. 반대로 인식형이 느끼기에 판단형은 융통성이 없다고 느껴요. 계획에 벗어나면 안 돼. 계획에 벗어날 수도 있는 거지. 계획에 벗어날 수도 있는 건데, 계획에 벗어나면 안 돼. 그런 차이가 있어요.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도 봤냐면, 판단형 같은 경우에는 15분 간격으로 계획표를 짜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인식형인 사람들은 계획표를 안 써요. 계획표 안 짜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해요. 여행을 갈 때도 보통 판단형은 계획표를 짜서 계획표대로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근데 인식형은 계획을 짜서 계획표대로 여행하는 걸 안 좋아해요. 아니 뭐 여행이라는 게 원래 그런 맛이 있어야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여기 꽃이 이쁘다. 차 세우고 이렇게 꽃 구경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여행에. 근데 판단형은 차 세우지 말라고 그래. 우리 저기 가야 하니까 차 세우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세요. 자, 내용 정리. 이 네 가지 척도가 있는데 네 가지 척도에 대해서 외향형, 내향형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감각형, 직관형으로 나눠진다. 사고형, 감정형으로 나눠진다. 판단형, 인식형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서로 반대인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는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MBTI의 목적은 그 이해 못하는 걸 이해를 하게 만들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MBTI를 만든 거예요. MBTI를 만든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거, 나쁘게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규정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내향형이니까 내향형처럼 행동해야 돼. 너는 INFP니까 INFP처럼 행동해야 돼. 이렇게 규정하는 건 MBTI에서 매우 안 좋은 거예요. 혹은 나는 내향형이니까 내향형처럼 행동해야지. 나는 내향형이니까 INFP처럼 행동해야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 틀에 가둬놓는 것도 매우 안 좋은 방법이에요. MBTI의 목적은 사람을 어떤 틀에 가둬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너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살아! 너는 이 유형과 이 유형이 궁합이 잘 맞으니까 둘이 만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INFP였구나. 나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ESTJ구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를 인정하고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를 인정하는 것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내게 하는 게 MBTI의 목적이에요. MBTI의 목적은 규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왜 내향형인데 왜 외향형처럼 행동해? 이런 게 MBTI의 목적이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만 쓰는 거 아니에요. 왼손도 사용해요. 직관형인 사람이 직관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감각도 사용해요. 다만 직관을 쓰는 게 편하고 그래서 직관을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사고형인 사람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중요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논리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논리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것을 선호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반대쪽 판단 기준도 사용을 해요.
물론 대체적으로 이쪽 판단 기준을 사용하지만 이제 이렇게 MBTI 검사를 하고 나서 MBTI 검사 결과가 자기 자신이 생각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INFP라고 생각하는데 MBTI 결과는 ENFP네? 뭐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MBTI 성격 유형 검사 이 종이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만약 검사 결과와 자신의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담당 전문가로부터 보다 적합한 성격 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나 같은 전문가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내가 어떤 게 맞을까요?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그 대신 자기 자신을 절대 이 MBTI 성격 유형에 규정을 하면 안 돼요.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절대 그렇게 규정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MBTI가 엄청 유행이어서 제2의 혈액형이 된 것 같아. MBTI가. 너 A형이지? A형이니까 A형은 왕소심이네. 나는 A형이니까 소심해야 돼. 뭐 이런 것처럼 나는 인식형이니까 무계획으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인식형은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어떠한 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줘요. 반대로 판단형도 마찬가지지. 판단형도 나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행동해줘요. 그렇게 해야 이 MBTI 검사 결과가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와 상대방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MBTI의 목적이에요. 나를 여기에 구속하고 상대방을 구속하고 갈등을 만드는 게 MBTI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